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전라는 정여립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정여립은 조선시대의 중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던 선조 22년 1589년에 기축옥사를 불러온 인물이었습니다. 정여립은 뛰어난 능력으로 1570년 선조 3년 24살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고 출세가도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중년이 된 정여립은 당파를 바꾸고 선조의 비판을 들은 후 관직까지 버리고 낙향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역모를 꾸몄다는 증거가 돼버린 대동계를 조직하고 활동을 이어갑니다. 처음 영화의 시작에서 천하는 주인이 따로 없다는 대동계의 사상과 양반과 노비가 함께 무술을 닦고 술과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것들을 통해 모반죄로 고발당해 관군에 포위되자 43세 젊은 나이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그 후 그의 형제와 부모의 자식까지 모두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 심화된 시기였기에 정여립이 역모를 꾸몄다고 하는 확실한 물증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이어지고 기축옥사 3년 후인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합니다. 영화는 이 시기의 역사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노비와 양반의 브로맨스를 곁들인 이야기로 창작되어 완성되었습니다. 역사란 승자들의 기록이기에 전문가들도 한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영화 전란에서 역사적인 인물들은 보편적인 기록을 토대로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재해석된 인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외적의 침입과 함께 발생한 첫 번째 문제는 내부의 분열입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최하층 계급이었던 노비들에게 외부적인 침입으로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그동안 짓밟히고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도화선이 됩니다. 영화에서 선조를 포함한 지배층들은 궁을 버린 채 도망치고 산 중턱에 올랐을 때 불타는 경복궁을 바라보며 왕은 신하에게 묻습니다. 왜 놈들의 짓이냐? 신하는 아직 왜군은 한강을 건너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다시 왕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경복궁에 불을 질렀는가? 다른 신하가 백성들이 지른 불이라고 하자 선조는 공감 능력 제로의 표정으로 백성님? 아니 왜? 라고 묻습니다. 이 한 장면만 봐도 영화 속의 선조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선조는 이 방향성을 일관성 있게 이어갑니다. 과거에나 현대에나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결국 백성과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단 한 가지의 선택지는 각자 도생을 하는 방법뿐인가 봅니다. 나라의 위기에서 도망가는 왕과 신하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아 왜군과 맞서는 민초들의 모습을 영화는 교차해서 보여줍니다. 왕과 왕의 곁을 지키는 종려, 그리고 민병대와 함께 왜군과의 전투를 이어가는 노비 천영이 처한 이야기 속 상황과 위치를 번갈아 보여주며 이 둘 사이의 대비를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일관적인 연출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반부부터 느껴지는 지루함도 동반되는 연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 따른 감상은 개인마다 아주 크게 다르겠지만 저는 초반부의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고 중반부가 좀 지루했고 후반부는 평범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상 액션씬들이 중후반부에 이어지는데 그것이 주는 임팩트가 저에게는 좀 약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영화 전라는 기본적인 이야기의 틀 안에 액션 시퀀스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화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배경인지라 주로 칼을 이용한 액션씬들이 이어지다 왜군이 등장하면 갑자기 총을 쏘니 이것 좀 반칙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칼로만 싸우던 시대를 지나 전쟁에서 총을 처음 겪어보는 장수들이 느꼈을 당황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을 보면 영화의 이야기 구조가 아주 탄탄하진 않다는 느낌입니다. 모든 배우들이 열심히 열연을 펼쳐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선조를 연기한 차승원 배우였습니다. 얼마 전 리뷰했던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폭군에서도 기대했던 작품에서 큰 실망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남은 건 인상적이었던 차승원 배우의 연기였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전란에서도 강동원 배우와 박정민 배우만큼의 많은 씬에 등장하진 않지만 영화 속 인물을 짧은 몇 장면만으로 확실하게 관객에게 설득하는 능력과 왕이라는 아주 단조로울 수 있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느껴지게 설계한 연기가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제작과 각본에 참여한 건 역시 홍보에 많이 사용이 되었지만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박찬욱 감독스러운 느낌을 주는 부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세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라 머리 잘리고 팔다리 잘리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이 박찬욱스럽지 않은가라고 되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박찬욱 감독 영화에서라면 잔인한 장면을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처리했을 것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결투 장면과 절단 장면들이
굉장히 만화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CG로 처리된 배경들도 게임의 배경 같은 느낌도 강하고, 그래서인지 이런 장면들이 영화 내내 꾸준히 이어져도 별로 잔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영화 전란을 추천할 만한가 하고 묻는다면 제 개인적인 감상은 볼만하다 입니다. 보고 나서 가슴에 뭔가 남는 느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또 한편의 무난한 킬링타임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리뷰했던 무도실무관은 극장보다는 넷플릭스에 잘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전란은 극장용 영화에 좀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흥행이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큰 스크린에서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계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볼만한 영화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너무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